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조지아 사태의 후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거대한 외교적 폭풍을 일으켰다. 애초 한국 기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윌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마저 결국 유감을 표명하며 아주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내뱉어야 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이 관세 협상 논의 초기에 이미 사과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정당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였으나 사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결국 굴욕적인 태세 전환을 강요당한 셈이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던 상황에서 이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극심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음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조지아주 공장 급습 사건은 미국 이민국 ICE의 막무가내식 단속 행태가 얼마나 무모하고 파괴적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조지아 지역 경제를 뿌리째 흔들 뿐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에도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건 발생 후 조지아주는 한국을 지목하며 최고 투자 국가의 지위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2000년대 초반 주요 산업들이 붕괴하며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암울한 시기에 기아자동차가 홀로 지역구에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던 순간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적이었다. 당시 조지아주 곳곳에는 예수님, 기아 자동차를 우리 마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내걸렸었다. 기아차 하나만 들어섰을 때도 그토록 열광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 배터리 공장까지 대거 들어서면서 그들은 마치 꿈결 같은 번영을 누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현지 미국인 노동자의 충격적인 증언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현재 일본은 관세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자동차 관세가 15%로 고정된 반면 한국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25%의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이며 한국 차가 일본 차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자동차 업계조차 한국 기업의 기술과 투자가 빠져나간다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이 멈추고 22개의 공장이 일제히 중단되었으며 이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SK 등 한국 기업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현지 미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한국 기업은 물론 심지어 미국과 일본 기업들까지도 초비상 사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테네시주 잭슨과 멤피스 사이의 포드 공장에서 1년간 근무했던 현지 노동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폭로하며 이것은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동차 제조사 포드를 보라. 우리 공장의 모든 기계는 한국인들에 의해 설치되고 프로그램되었다. 건물의 공학 설계, 기계의 엔지니어링, 이 모든 것이 한국의 SK 엔지니어링 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 바로 그 유명한 e스포츠팀 SKT1의 모회사인 SK의 엔지니어링 부문이 이 기계들을 설계하고 세팅한 것이다. 라고 절규했다. 그들의 역할은 한국이 미국의 전기차 생산 및 제조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몇 년간 지속된다. 한국 기술자들이 기계를 설계하여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 노동자들은 공장과 설비를 설치하고 이후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넘어와 기계를 정밀하게 세팅한 뒤 최종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계 작동법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한 개인이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에 이민국을 동원하여 급습하게 한 것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엄격한 조건 없이는 다시 기술 인력을 보낼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 사태가 단지 현대차만 국한될 리 만무하다. 포드, 쉐보레, 마스다, 도요타 등 미국 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기계들이 한국인에 의해 설계되고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멍청한 짓을 한 당신들은 조지아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현재 행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외교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고 현지 노동자는 강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설립되었으나 아직 기계 세팅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모든 자동차 공장들까지도 이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수십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당당히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비평가 패런 커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공장 습격이 엄청난 실수였다고 규정하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 단속 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자신의 지지층에게 가끔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단속을 계속하면 내가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려던 모든 투자를 겁먹게 만들어 달아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물론 그간 언급한 것은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합법적인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국 단속에 걸려 중국인, 일본인 일부와 함께 구금되어 추방당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한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오고 싶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하게 발언한 이유였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인종차별적인 이민 정책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 이민국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자행한 비인간적인 만화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경험도 한다. 정부는 먼저 나서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피해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옮기고 있다. 영국 BBC는 구금되었던 한국 노동자 이준혁 씨 가명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세상에 알렸다. 이 씨는 구금시설에서의 첫날을 회상하며 몸이 떨렸다. 방은 너무나 추웠고 이틀 동안 담요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팔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려야만 겨우 천을 유지하려 애썼다고 했다. 인터뷰 중에도 여전히 극심한 충격 속에 있음을 드러낸 그는 공항에서 가족을 처음 봤을 때 웃으며 안아줬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을 때 비로소 현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외출할 때 구금시설과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덧붙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씨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를 통해 사업회의 참석 및 교육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다. 그는 비자 조건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결코 아니다. 오직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 발표만 했을 뿐이다. 나는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솔직히 미국에 대한 나의 신뢰는 무너졌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국내 언론을 통해 폭로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피해 사실은 더욱 끔찍했다. 체포 당시 너무 꽉 조여진 수갑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많았으며 강제로 주사를 맞기도 했고 지병 악화로 쓰러지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임신부까지 있었는데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환경이었다. 이 사태를 접한한 미국 네티즌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내가 한국인이라면 샌프란시스코 골드코스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들보다 더 심한 차별과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에 남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 내 모든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더 큰 시장이 있다. 일자리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번 미국 이민국의 만해사행은 합법 체류 근로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일삼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트럼프 집권 초기 이민 단속반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하여 97명의 직원을 체포했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까지 끌려갔고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피슈억 원을 받아낸 선례가 있었다. 당시 미 법정은 이들을 14시간 동안 불법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은 당시 테네시 사건과 유사하지만 한국인들이 당한 피해의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번에 이민국은 있지도 않은 자백 증거를 조작하여 체포 영장을 만들었으며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이들을 일주일 동안이나 감금했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11일 조지아주 사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쪽에서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무리한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사태를 목격한 이상 앞으로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민국의 단속과 근로자 구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제조업 재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냉철하게 전망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3년간 현대차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 1조 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 500조 원을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자동차를 팔아주기 위해 나라를 파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미국과의 살 떨리는 협상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 측과 책상도 치고 고함도 지르면서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전략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3조 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 금액에 비하면 15%든 25%든 관세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관세 문제에 대해 그냥 이대로 가자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며 한국의 강력한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심각한 외교적 갈등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우리의 전략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